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회 버드맨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네, 2회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르 떨어요? 네, 부르르 떨어요. 추워서요. 흥분되네요. 진짜 화장실이 아니라? 네. 지난 1회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고 몇몇 사람들은 좀 들었을 텐데. 네, 반응은 있나요? 그러게요. 아직? 그 반응이 올라오기 전에 2회 녹음이 들어왔습니다. 아, 반응이 올라오기 그쵸. 전이군요. 각자 네. 어떠셨나요? 들어봤잖아요, 다들. 네. 아니 오늘은 인사 안 해요? 오늘 야채 접시 안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야채 접시. 저는 다이제스트 신의 영화 씹어먹기에서 포크를 맡은 세이주입니다. 아니 야채 접시는 어디 갔어? 야채 접시는 지난주였고요. 그러니까 네. 베이스를 반응이 까는 없어가지고. 아니죠. 네. 지난주는 베이스를 까는 듯한 의미에서 야채 접시였고 네, 네. 오늘은 콕 집기 위해서 포크입니다. 자, 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이 더 계신데요. 각자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나이프를 맡은 MC 한세라고 합니다. 저는 소화제를 맡은 네, 미역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아, 이거 한주 근데 뭘 꼭 해야 되나요? 정해야 돼요? 네. 아니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하고 그다음에 방송 듣고 하면서 예. 곰곰이 생각했는데 도대체 야채 접시라는 건 예, 왜 이렇게 야채도 날리셨나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냥 베이스를 깐다는 기분이었나요? 그렇죠. 그 야채 접시도 있고 고기 접시도 있고 네. 국 접시도 있고 네. 밥 공기도 있고. 네. 국 그릇이겠죠. 접시에다. 그러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야채 접시에 어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본 단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뭐 야채 접시 들어보셨어요? 야채 볼이라고 하거나 네, 뭐 이렇게 그죠? 샐러드 담는 그냥 뭐 세이저 씨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야채를 뭘 좋아하는 잘 것도 몰라 있고요. 이 사람이. 개념이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야채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전체 요리로서 야채를 네. 먼저 먹는 것도 있고요. 에피타이저. 그럴 수도 네. 있죠. 샐러드. 네. 샐러드를 에피타이저로. 사라다 예. 그렇죠. 샐러드든 사라다든 저는 한국어가 네, 좋습니다. 네, 네. 야채 접시로 할게요. 그러면 좀 인지를 좀 해주면 뭐 우리가 뭐 스테이크를 하든. 뭐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아니, 듣겠죠. 뭐. 개떡같이 말하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알리오 올리오 MC 한세입니다. 이런 거 했을 텐데. 뭐 편하신 대로. 포크로 찍어서 네. 돌돌 말아.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는 이 느낌이 네. 뭐지? 너무 야채 네, 접시를 다시 오래 얘기하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각자 소감 어떠셨나요? 저희는 예. 지금 1회 말고 네. 한 100회는 해야 소감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뭐 반응이 주위 너무 분들도 없으니. 아직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참. 지금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원래는 잘 안 들었거든요. 예. 주위 분들 하는 거 몇 개만 듣고 그리고 뭐 딴지 라디오 정도 요 정도 들었는데 저희 방송을 보려고 팟캐스트 방송국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팟캐스트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네. 엄청 많죠. 이게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한다는 거를 이제 주위 분들이 알고 네. 어떤 방송 뭐 들어봤냐면 네네. 자기 팟캐스트 팬이라고 네네. 뭐 일반 라디오 안 듣고 팟캐스트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시면서 더 알게 됐죠. 정말 많구나. 그리고 팬 여러분들 많고 지금까지 한 4년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많구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명함도 못 그렇죠. 내밀. 네. 저희는 지금 아주 갓 태어난 네, 그 신생아 달걀 같아요. 계란 같은 네. 존재인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따뜻한 감싸는 포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단어가 네, 단어가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뭐 딴 데 올라온 거보다 이제 저희 방송을 포옹이 아니다. 들으면서 포용.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생각났어. 포용. 이거 편집 많이 하지? 나이가 자, 나이가 들으면서 근데 재미가 잘 없어요. 생각이 네, 재미없는 건 다 편집해요 그냥. 네, 그게 아니라 이게 하고. 포용 떠오른 게 솔직히 그러네요. 그 한세 오빠한테 아무튼 네. 그 저는 이제 제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이 너무 조리에 안 맞게 우리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월요일 날 술을 마셨나 그래가지고 화요일이 너무 진짜 기절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날인데 제가 그날 와가지고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 정말 이게 말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어가 안 나와서 거의 이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차분한 자세로 문장을 매듭짓는 그래도 또 시작되나요? 명색이 미역인데 문장을 마무리는 해야겠다. 좀 차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말 버벅이고 말 제대로 못 끝내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와 이거는 좀 심한데? 아니 그런 게 파일럿을 많았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파일럿을 할 느끼나요? 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사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모니터 좀 하라니까 다들. 아니 조금 모니터 듣긴 안 했는데 했지? 조금 듣긴 나만 하다가 모니터 앞에만 열심히 했어. 저도 들었어요. 들었어요. 열심히 듣고요. 죄송해요, 안 저는 들었네요. 그래도 그 라디오를 좀 해봐서 네. 제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못하는 컨셉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그렇군요. 그 뭐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말빨이라는 거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요 타고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타고나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인도 도전한다 그리고 도전해서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내가 무슨 말하는 거지? 자 약간 이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실 거예요. 약간 초기 버전의 무한도전 비슷한 거네요. 덜 떨어진 사람 3명이 모여서 각 분야에 3명이 모여서 이제 좀 잘 나가기 위한.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다른 분들께서 왜 기존의 방송들보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덜 떨어진 분들과 이 잡담한다는 느낌, 잡담을 서로 나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약 조건이 많은 이 공중파나 아니면은 방송에서는 못하는 멘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에서 영화 씹어먹기 위원장님이 열심히 걷어내실 겁니다.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그러게요.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위원장님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그 저기 누구죠? 퓨리 분처럼 그렇죠. 예, 나타났다 사라졌다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군요. 자, 그러면은 영화 뉴스부터 시작하고요. 그 뒤에 본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간추린 영화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토이스토리가 4편으로 돌아옵니다. 울버린의 3편 개봉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배우 해리슨 포드가 경비행기를 운전하다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2010년에 네. 8월 5일에 완벽한 마무리로 끝났던 토이스토리가 4편으로 또 돌아온대요. 예. 이게- 토이스토리. 예, 감독은 1편과 2편의 감독이었던 존 라세티가 이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원래 3부작으로 우리들의 친구. 그렇죠. 토이스토리. 원래 3편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다고 픽사 측에서도 되게 자화자찬하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존 라세티가 작년에 픽사의 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가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토이스토리 신작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토이스토리 신작 얘기였고요. 그가 말하기를 4편은 기존과 좀 다르게 로맨틱 코미디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난감 캐릭터와 아이들 관계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각본가도 로맨틱 코미디를 썼던 그런 각본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미 기준으로 17년 6월 16일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토이스토리는 믿고 보는 픽사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모든 픽사의 영화들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 빼놓고. 칸은 그래요? 별로였어요. 저는 픽사 영화 중에서는 이 업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너무 저 좋고 업 너무 좋았어요. 2나 3 왜 안 나오나. 업에서 처음에 초반에 그 대사 한마디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생을 보여주는 장면 저는 진짜 저 극장에서도 울었어요. 울고 울었어요. 보고 울고 불고 봤어요. 저는. 예, 집에 DVD 사가지고 보면서도 매번 울는 장면이에요. 저 업도 저는- 좋았지만 그 로버트 이야기 로버트요? 이바 하는 거. 아. 이바? 그거 뭐지? 와 이바로 기억하다니 대단하다. 그 대사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바?
이봐 막 그러면 지금 똑같아. 완전 똑같아. 월리. 월리. 월리도 난 정말 좋게 봤어요. 그래서 월리와 그 업은 제가 사놨거든요, DVD를. 이거는 대박. DVD를 그 가판대에서 보자마자 이거 사야 돼 하면서 무조건 일단 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박. 픽사 영화가 진짜 좋은 게 많네요. 네, 맞아요. 보니까. 픽사가 토이스토리 1, 2, 3편이 특히 3편이 2편 개봉하고 나서 12년 만인가 10몇 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그 영화를 볼 적에 픽사 1, 2편에서 꼬맹이였던 얘가 3편 때쯤엔 대학생이 되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날짜를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픽사 거죠. 예, 몬스터 주식회사. 정말 네. 일단요 픽사 영화들이 일단 내용이 좋아요. 그렇죠. 내용이 좋고 그 내용들을 잘 연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영화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있는 걸 찍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일단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만화 애니메이션 연출은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들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연출 망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많죠. 그냥 대표적으로 한국 것만 몇 개만 보셔도 진짜 왜 이래. 그리고 특히 막 튀는 부분도 많고요. 여기 문짝이 여기 왼쪽에 있었는데 문짝이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그건 제작비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은 다 아동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제작자들이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성인용이라고 해서 꼭 야하거나 뭐 잔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낸 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전 파닥파닥 되게 좋게 봤고요. 파닥파닥 예. 좀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좋은 마당을 영화였어요. 나온 암탉도 조금 아쉬운 분도 있긴 하지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좀 엉뚱한 얘긴데 예. 그 되게 못생긴 토끼 있잖아요. 뭐였죠? 못생긴 토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중에 못생긴 토끼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토끼요. 토끼? 깡총 토끼? 무슨 토끼지? 벅스바니는 옛날에 무슨 토끼인데? 토끼. 못생긴 토끼 있는데. 알아서 잘라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울버린 3편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울버린 3편. 엑스맨 아, 외전이었던 엑스맨, 예. 울버린 3편. 이게 휴잭맨이 울버린을 한 편 정도만 연기하고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공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언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네. 버드맨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 버드맨 그 연기자의 마음이네요. 그렇죠. 더 이상 울버린을 하지 않겠다. 네. 근데 진짜 휴잭맨이 버드맨을 보고 나서 네. 부인한테 그랬대요. 나 울버린 역할을 그만두지 말아야겠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울버린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랬대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버드맨을 네. 보고 나면. 그래가지고 이거에 응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맨골드라고 전편에 이어서 그 연출자가 3편을 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한 편만 나온다고 했으면 2016년 5월 27일에 개봉할 엑스맨의 정식 후속작인 아포칼립스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데 네. 뭐 더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17년 3월 3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울버린이 그 휴잭맨이 되게 울버린 역할과 정말 잘 어울려요. 원작 만화를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딱 하나 단점은 네. 키가 커요. 원래 울버린 역할은 키가 작거든요. 단신에 이렇게 신체 조건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울버린인데 원래 마블 캐릭터가요? 네, 원래 원작에서. 근데 네네. 휴잭맨이 키도 크고 근데 그렇죠. 나머지 조건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야성적인 면이냐.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인데 울버린이 늙지 않아요. 힐링 팩터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고 그렇죠. 몇 년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노화도 그러니까 노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늦게 돼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전부터 죽지 않고 살은 캐릭터인데 그렇죠. 휴잭맨은 늙었어요. 저도 안 늙어야 되는데 저도- 과거로 돌아갔는데 늙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엑스맨 맨 네. 처음에 나온 작품보다 네. 이 엑스맨 뒤쪽으로 가면 그 전 얘기들을 다루잖아요. 예. 근데 더 늙어 있는 그러니까 더 거예요. 늙었어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엑스맨 더 데이 오브 퓨처스를 보려고 제가 엑스맨 1, 2, 3편을 다시 봤었거든요. 네. 근데 볼 때 딱 느낀 게 엄청 젊다죠. 와 진짜 울버린 젊다 했는데 네. 극장가 갔더니 와 늙어 있고. 그리고 그 울버린이 네. 2가 이제 그 일본에서 네, 맞아요. 저거 하는 거고요. 1은 어떻게 되죠? 원이 그 울버린의 탄생이라 해서 개봉을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맞아요. 배우 울버린 한 탄생. 명이 나왔었죠. 그
다니엘이 나왔던 처음에 이 네, 처음에 이 뼈로 된 클로가 나 있는 예. 그래서 형제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2를 봤는데 네. 저는 사실 울버린 시리즈는요. 이제 네. 엑스맨 시리즈 말고 울버린 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돈의 흐름에 관련된 영화다. 예? 엑스맨이 진짜 주고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돈의 흐름이 이걸 찍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전 사실 마블 영화 좋아하고 그런 히어로물 다 좋아하고 SF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믿고 볼 만한 SF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뭐 생뚱맞게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는 SF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걸 딱 봤는데 완전 좋으면 그건 정말 로또 맞은 대박이죠. 예. 기분 좋은데요. 사실 이런 영화들은요 당연히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거든요. 근데 1, 2편 재미없었지 않았어요? 저는요 예. 그냥 별로였어요. 그냥 봤어요. 근데 재미없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워낙 그냥 좋아요 이런 것들이. 네. 혹시 다이버전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아, 안 보셨구나. 네. 저는요 영화관을 불태우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 다이버전트 시나리오 작가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잠깐 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다이버전트요. 정말 쓰레기 같은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뭐 이렇게 극장 가서 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SF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SF 액션 다 좋아하고 뭐 우주 미래 막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빠짐없이 보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막 뒤통수 맞는 영화도 있고 많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톰 크루즈와 이렇게 나온 흰색 비행기 타고 다니는 영화 있죠. 흰색 비행기? 미션 임파서블 말고 아니요. 톰 크루즈가 나온 미래 영화 있어요. 지구가 멸망한 캐릭터로 나오는 오블리언입니다. 그 영화는요. 네. 예. 저기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네. 그 영화는요. 제가 진짜 로또 맞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야 최고다. 근데 엑스맨은 알잖아요. 이 캐릭터 알고 내용도 알고 이런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대도 안 하고 실망 안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가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울버린은 그냥 돈의 흐름이 만들어낸 그냥 지나가는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크게 작품성 이런 건 뭐 기대 당연히 안 하고 가니까 그래서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울버린이 왜 외전이 나왔냐면 3편이 크게 망했어요. 대박 망했다고 엑스맨 하는데 3편이요. 엑스맨 3편이 네, 좀 실망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리즈를 아예 끝내버렸잖아요. 네네. 3편에서 최후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그렇죠. 붙여서 아예 다 끝내버리는 바람에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나 엑스맨을 다루게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하여간에 그리고 나서 엑스맨 시리즈를 20세기 폭스는 이어가고 싶은데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장 인기 많았던 캐릭터인 울버린을 먼저 떼서 외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매그니토도 인기 많았으니까 매그니토 외전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매그니토 외전의 연출을 맡았던 감독이 매그니토 외전을 만들다 보니까 제작사 측에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더 뜯어 고쳤어요. 그게 나온 게 퍼스트 클래스. 매튜 본이 연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원래는 외전이었는데 매그니토 외전이었는데 갑자기 엑스맨의 맨 처음에 영편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은 매그니토가 되게 비중 있게 나와요. 맞아요. 혼자 맞아요. 막 과거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그렇죠. 원래 매그니토 외전이었던 퍼스트 클래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버려졌던 1, 2, 3편을 다시 되살리면서 그 데이 오브 피처스를 찍고 그걸 아예 싹 이어버렸죠. 1, 2, 3편과 퍼스트 클래스와 모든 이야기를 다 이어붙여버리고 그러면서 울버린 외전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울버린 3 나온다니까 기대되네요. 또 그냥 재밌게 그냥 극장 가서 팝콘 먹으면서 볼 영화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년 초에 16년 초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17년 3월 3일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멀었네요. 네, 그렇죠. 더 늙어버린 울버린이 더 늙어 나오더라도 우리는 모른 척 해주시다. 네. 흰머리에 피부 탄력도 없지만 우리는 젊은 젊다고 늙지 않은 네, 울버린을 보고 있는 믿어줍시다. 겁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지난 5일 14시 24분경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LA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 추락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엔 혼자 타고 있었고 사고 원인은 엔진 고장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뭐 의식도 문제가 없고 몸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LG래.
LA 소방 당국 관계자가 패트릭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약간 트라우마 증세를 보인다고 좀 위험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스타워즈 7편과 블레이드 러너 2를 준비 중에 있는데 다행히도 스타워즈 7편은 촬영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네. 하더라고요. 본인 분량인지 아니면 전체 분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마친 상태라서 스타워즈 7편은 개봉에 문제가 없는데 블레이드 러너 2가 원래 올해 여름쯤에 촬영 예정이었어요. 블레이드 러너 굉장히 오래전 영화 아니에요? 그쵸. 그게 2가 나온다고 이제요? 네네. 근데 이게 과연 스케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걱정되더라고요. 스타워즈 찍을 때도 무릎이 안 좋아서 보조기구 차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추락이면 엄청 큰 사고인데 뭐 몸에 문제가 많이 없었나 보네요. 네, 비행기 조종 실력이 꽤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 비행기가 골프장에 추락한 사진이 있는데 네. 비행기 앞부분만 많이 파손되고 네.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많이 멀쩡해요. 근데 네. 이 비행기가 2차 대전 때 쓰던 비행기예요. 운전용 비행기.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상당히 잘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큰 사고였죠. 근데 제가 그 고속도로 육중추돌 사고였는데 네.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네. 목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 실제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당하고 체험을 다치기도 했죠. 하고. 네. 근데 정말 희한한 포인트가요. 네. 제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네. 타고 있었고 마침 네. 제가 그 앞유리창 쪽을 복도 쪽이어서 아. 앞유리창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다가오는 걸 실제로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장난 아니었겠다. 저는 보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는 제가 원래 좀 제가 그리고 고속버스를 많이 타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네. 근데 혼자 다니는 여행은 차 몰고 다니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좀 사치스러워서 제가 운전하느라고 주변을 못 보게 되죠. 그렇죠. 자연보호 차원도 있고 뭐 돈 네. 아끼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주로 애용하고 여행을 다니는데 네. 근데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복도 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앞에는 차가 서 있는데 예.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전 딱 느꼈죠. 나중에 이제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건 늦었다라는 걸. 예. 그래서 이제 버스는 또 무게가 있어서 더 밀려가죠. 앞에를 꽝 부닥치면서 앞유리창이 깨지면서 완전히 산상조각 나면서 그 속도를 근데도 앞에 부닥쳤는데도 속도를 못 이겨서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오른쪽엔 차들을 다 쓸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순간은 아니죠.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뭘 느꼈냐면요. 영화 참 잘 만든다. 제가 다이하드나 아니면 이런 영화에서 자동차 추적씬에서 막 자동차 부닥치는 장면이요. 네. 정말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야 영화를 정말 잘 만드네 이게 그냥 꽝 부닥치고 꽁꽁 나가는 게 전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를 차 안에 두고 그쵸, 실제로 차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생각하면. 저 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새벽에. 제가 그날 자는데요. 사실 네. 어떤 느낌 받았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제가 목격한 그 장면이 네.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꿈속에 나오고. 그죠 밤새 돌아요. 밤새 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깨면서 뭘 느끼냐면 차가 뒤집어졌으면 그 중에 안전벨트 안 맨 사람들이 심하게 다쳤죠. 심하게 다쳤거나 이게 안 좋게 됐을 텐데 그렇죠. 차가 안 뒤집어진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네. 또 자다 깨다 받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밤새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자다 깨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해리슨 포드가 뭐 저의 그 작은 버스 사고와 비교할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똑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긴데. 그래서 그냥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네. 야 이러면 사실 좀 이제 좀 정신적인 충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분이 추락 사고를 이분이 처음 당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두 번이 더 있었어요. 헬기 사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운전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인지 아니면 운전을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 운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번외 이야기로요. 네. 그 블레이드 러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블레이드 러너가 레플리칸트라는 안드로이드가 노예처럼 사용되는 미래 이야기인데 그렇죠. 화성에 있어야 안드로이드가 그중에 넥서스 6라는 모델이 LA에 숨어들어서 이거를 찾아가는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찾아서 폐기 처분하는. 자,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그 SF 영화의 교본 같은 영화예요. 그렇죠. 거의 이거에 영향을 받은 만화도 많고 영화도 그렇죠. 상당히 많죠. SF의 교본하면 뭐 대표적으로는 스타워즈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또 교본이에요, 완전히. 그쵸. SF의 교본들이 있어요. 저희 뉴스 이게 음악도 스페이스 오디세이 주제가를 약간 오마주한 음악입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블레이드 러너가 네네. 완전 SF의 또 교본 그쵸. 같은 영화죠. 꼭 보셔야 돼요. SF 이게 좋아하시면. 개봉할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네. 나중에 개봉이 내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영화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너무 안 좋은 평을 받았다 해가지고 네. 뒤늦게 인기를 끌고 감독판이 나온 뒤에 더 유명해졌거든요. 아. 그때 비디오죠. 그런 게 네. 나오면서. 근데 하여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레플리칸트 얘기 나오고 안드로이드 넥서스 6 얘기할 적에 뭔가 단어가 낯익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OS로 하는데 그게 그러네. 핸드폰이 넥서스 시리즈인데 맞아요. 작년에 넥서스 6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블레이드 러너 원작자인 필립 K 딕의 딸이 네. 이거 뺏긴 거다. 그래서 저작권 소송까지 걸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글에서 이번에 투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구글에서 대박. 약간 이런 얘기 한 경우 있더라고요.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스카이넷과 네. 여기 나오는 뭐 애플리칸트 이런 것들을 구글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인공지능 막 추가하고 막 하니까. 그러네요. 여튼간에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블레이드 러너가 프로메테우스와 동일 세계관이라는 썰이 있어요. 거기 양쪽에 나오는 특정 인물들이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끼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블레이드 러너 2가 곧 개봉을 하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2도 개봉하잖아요. 그렇죠. 프로메테우스 속편도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 아마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프로메테우스도 네. 뭐 제 생각은 좀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이 지구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꼭 보셔야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도 보시고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도 꼭 네. 지금 어린 분들은 또 모르니까 한번 찾아서 네, 보시면, 꼭 보시면 좋은 영화니까 영화이죠. 꼭 보시기 바래요. 그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의 전편이죠. 네네. 원래는 감독 말로는 전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전편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에일리언이랑 프로메테우스는 네. 굳이 연관 안 시켜도 네. 충분히 프로메테우스로 충분히 좋은 영화인데 왜 에일리언이랑 연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워낙 유명 시리즈니까 그냥 뭐라도 하나 이렇게 붙여가자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원래 에일리언의 전편으로 구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다가 촬영할 때 바꾼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내가 찍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의 전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에일리언의 비중도 많이 작아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네 했는데 마지막에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면서 역시 그랬어. 그래서 막 그죠. 맨 환호를 마지막에는 했죠. 그냥 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중간에도 그게 나오네요. 그 외계인 형태의 그 조종사를 타고 있는 그 모형이 나오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조차 누가 붙인 별명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스페이스 자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에일리언에서는 덩치가 엄청 컸는데 1편에서는 네. 프로메테우스는 되게 작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같은 비행기는 아니니까 커지겠죠. 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튼간에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와 프로메테우스 2가 둘 다 2가 나오면 이런 연관성이라든 그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부 본편 시작됐습니다. 네. 버드맨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하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 줄거리 소개는 한세 오빠가 하는 걸로 이제 정해졌네요. 파일럿부터 이렇게 했는데. 줄거리를 네. 예.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한 줄거리가 예. 임팩트 있더라고요. 한 줄. 약간 자랑스러웠어요. 정말요? 그 줄거리를 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는 된장녀라는 부분에서 좀 거슬렸는데.
된장녀 안 아직 안 들었군요. 들었군요. 아 잘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아니 왜냐면 제가 들었어요. 아니 이번 편은 들었어. 야, 이번 편 들었어요. 아예 들었어요. 근데 들었어요. 어떻게 자르는 거 몰랐어요? 어? 아, 내가 그게 너무 강렬했나 봐. 된장녀라고 얘기를 한 거. 아, 된장녀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예. 방송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된장녀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원래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갑자기 저도 튀어나왔어요. 어떤 그 헬기, 무동력 비행기 막 이런 거 나오고 데이트할 때 저도 좀 짜증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된장녀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아니잖아요. 아, 그분은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뭘 원한 게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원한 게 없잖아요. 네.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 포인트가 아니구나 해서 삭제 요청을 했죠. 아, 따로.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 줄거리. 예, 줄거리. 예. 자 그래서 버드맨의 줄거리는요. Birdman. 버드맨이라는 액션 히어로물을 찍었던 20년 전에 찍었던 유명 스타 헐리우드 스타가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도전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몰락한 스타죠.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였다가 몰락했는데 네. 이제 아니 몰락은 한 건 아니고 그냥 몰락 지금은 아닌가요? 별로 그러니까 안 하나만 나가는. 뜨고 안 뜬 거지 일단은 계속. 모든 정권을 형한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스타가 브로드웨이라는 이거 연극 무대에 도전을 하면서 겪는 일인데요. 사실 그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연극계에 도전을 하는 것보단 사실은 버드맨으로 성공했던 한 자아가 내면과의 싸움에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극복을 하는 건가요, 그게? 극복했죠. 그렇군요. 아, 그런가요? 마지막에 자살한 건가요? 살았으면 극복한 거고요. 죽었으면 그냥 극복 못하고 죽은 거죠. 네, 네. 각자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상을 3개 이상 받으니까 예. 지루하셨나요? 아니 지루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하는. 아, 예. 예. 그래서 근데 지루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고. 전 생각 예, 예. 많아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원래. 좋아하는데 예. 가끔씩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워낙 빠른 전개와 뭐 이런. 영화라는 부분이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좋은 사람도요. 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단순한 코미디 영화가 필요한 걸 수도 그쵸. 있어요. 네. 예, 오락 영화. 그쵸. 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있을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약간 불량식품도 먹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네, 맞아요. 몸에는 안 좋지만 맛있는 것들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딱히 그렇다고 건강식품이라거나 뭐 불량식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영화로서 한 편을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되긴 돼요. 여튼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저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그냥 단순히 꽃 향기가 좋은 그냥 꽃 하나를 갖고 싶은 건데 딸내미는 법규를 외치며 김치 냄새 나는 꽃밖에 없다고 말하고 김치 있고 냄새.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본인 자신은 그냥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버드맨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으면 딸이 자기 소식보다 조지 클루니 소식을 먼저 볼까봐 고민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각색 연출 주연하는 연극은 뭐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고민되고 있고 뭐 새로 들어온 배우는 술이나 마시면서 문제 일으키고 있고 뭐 돈이 없어서 그도 못 자르고 뭐 인터뷰한 기자는 영어를 몰라서 버드맨 4편이 나오냐 좋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모순으로 가득한 인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 이 영화가 좀 괜찮다 싶었었어요. 네, 네. 오히려 만약에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지금 내 생활에 만약에 만족하고 살면 그 사람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고 계속 위만 쳐다보니까 계속 그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물론 자기 발전도 있는 거겠지만 일단은 이제 뭐 계속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 더 스타가 되고 싶고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는 편집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좀 이따가 좀 네네네네.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네네네, 얘기하도록 깊이 하죠. 들어갔네. 네.
각자 뭐 어떤 느낌이셨나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버드맨을 보면서 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좋은 주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소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주제와 소재가 만났는데 거기에 좋은 촬영 기법과 좋은 연출이 거기다가 이제 부스트 엔진을 달아줘가지고요. 달려가게 된 영화가 아닌가. 정말 아쉬운 점도 없었고 시선은 놓치지 않게 계속 집중하게 만들었고 단지 그냥 저는 이 감독이 동양인을 싫어하나 이 생각을 정말 강하게 받은 게요. 맨 앞에 이제 김치 얘기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동양인 기자가 일본인 기자처럼 보이는. 예,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먹고 딴소리 하죠. 머드맨 뭐? 예, 그러면서요. 근데 그게 그냥 그 감독이나 아니면 각본을 쓰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거기 관련된 누군가가 동양인에 대한 안 좋은 그 추억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게 그 영화에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치, fucking 김치. 근데 솔직히 이 김치라는 건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동양인 문화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fucking 현대가 아니잖아요. Fast and Furious인가요? 거기서 네가 현대차 같은 그런 차 탈 거야? 이럴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 정말 거지같이 못 만들 때였거든요. 지금은 잘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김치는 이제 문화권이 있어요. 저희가 fucking chili나 뭐 fucking 뭐 치즈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왔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드립이 그 사람들이 그 엠마 존슨 맞나요? 엠마 스톤의 그 성격을 보여줬다. 그 역할의 성격을 보여줬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뒤에 기자가 나오면서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자는 그 동양인은 영어를 못 알아먹는다라는 그 어떤 이념이 이걸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거기 감독이 멕시코 사람인가요? 멕시코 사람이고 촬영도 멕시코 사람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오스카 시상할 때 상 받을 때 저 봤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좀 하긴 하는데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해요. 그렇죠.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양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이게 동양인 비하적인 어떤 성향을 세게 갖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뭐 이거를 평가를 물론 잘 만든 영화, 저도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만든 영화는 왜냐면 상도 많이 받고 이건 뭐 우리가 얘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걸 토론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었어요. 이게 뭘 조사해왔냐면요. 이게 되게 배우 캐스팅이 되게 절묘하게 잘 했더라고요. 이 리건 톰슨 역을 맡은 마이클 키튼이 왕년에 유명했던 버드맨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배트맨에서 1, 2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리건 톰슨은 허구 속에 살다가 몰락한 현실로 와서 이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버드맨과 달리 현실에서 늙고 대머리에 망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뭐 고뇌하고 이런 얘기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허구 속에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 연극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리건 톰슨을 불러주지 않고 버드맨을 불러주면서 아까 앞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힘들게 하는데 딸 자신도 그냥 아버지한테 좋은 아버지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되어줘라고 하지만 그것조차 못 지키고 있고 그리고 딸이 태어났을 적에 딸이 태어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캠코더 그걸로 해서 촬영할 때 그 액정으로 본 거에 대해서 되게 후환을 갖고 있는 통한 그런 걸 갖고 있는 후한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후회를 갖고 있는 통한의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나오는데 마이크 역으로 이 에드워드 노튼이 영상에서 보면 리건 톰슨한테 막 속된 말로 개기면서 그렇죠. 이거는 대사를 고쳐야 된다. 뭐 너는 연기의 연자도 모른다. 막 그런 식으로 싸우는데 실제로 이 배우가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능력이 많은 걸 전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이 키핑 더 페이스라는 영화로 2000년도에 감독 데뷔도 했었고 뭐 기획도 했고 편집도 하나 했었고 제작도 5편을 하고 근데 또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다른 이름으로 뭐 여기저기 참여한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크레더블 헐크를 찍을 적에 젠펜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쓴 시나리오를 노튼한테 줘가지고 촬영 3개월 전에 줬는데 이제 각색을 좀 다듬어 달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각색을 딱 해왔는데 마블 총책임자인 케빈 페이지가 이 사람은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배우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로 캐스팅을 해서 제가 따로 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 당시에도. 근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너무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연출 및 편지 뭐 그런 데 다 참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선을 살려야 된다. 이게 뭐 액션으로 가면 안 된다. 막 이걸 너무 참견하니까 마블 쪽에서는 화가 난 거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딱 배우로 참여를 했으면 거기까지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참여했나 봐요. 그 애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보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아는 만큼 시나리오 보이니까. 자기가 썼고 그러니까 각색했지만 자기가 썼고 하니까 너무 이게 많이 보였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 결과 다들 아시다시피 어벤져스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배우가 바뀌었죠. 마크 러팔로 씨로.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실제 캐스팅도 이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맨 처음에 에드워드 노튼이 딱 등장을 하면서 네. 그 주인공과 딱 처음 만나서 이제 연기를 서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 버드맨의 주인공의 마음을 확 한 방에 그렇죠. 얻어버리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 연기에 대한 애정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기에 그렇죠. 대한 애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연극 바닥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 나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이 사람도 히어로물을 찍은 실제로는 그렇죠. 헐크라는 히어로물을 찍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그 엠마 스톤은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그 여자친구. 여자 주인공 역할로 나오고 그런 포인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연기에 미친 연기자의 역할을 그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푹 빠져서 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네. 네. 리건 톰슨은 극 중에서 허구 속에 사는 인물로 나왔는데 이 마이크 역의 에드워드 노튼은 이렇게 자기는 현실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연기도 현실로 해야 되고,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술을 마셔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역할의 이 마이크 역을 보면 좀 웃긴 게 뭐든지 다 의욕이 넘쳐서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연기를 할 때 자신이 진짜로 생각하지 실제 자신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그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 마이크랑 어떤 사이야라고 했을 적에 섹스를 하는 사이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발기부전자였고 그렇죠. 그게 올라갔을 적에 침대에서 딱 어느 순간 관객들의 시선을 받으니까 발기가 돼서 여기서 하자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도 그 역할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렇기는- 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연기에 딴 사람을 집중을 사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으로 연기에 집중했을 사니까. 때 그 순간이 자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자기는 자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막말을 하는 거고 딱 첫 보자마자 엉덩이 이쁜데 그러잖아요. 저도 그 뮤직비디오 뭐 영화는 아니지만 뮤직비디오 연출을 몇 번 하면서 많이 느낀 건 되게 간단한 연기에 뮤직비디오 대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사가 없는 연기면 거의 정말 간단하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력의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배우들이 역할에 빠져들어서 그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연기력의 기초 발성이나 어떤 동작들에 대한 기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역할처럼 갑자기 내가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배우고 발성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슛 딱 들어가면 갑자기 뻣뻣해지고 막 이런 부분은 그냥 자기가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대사도 마찬가지로요. 대사를 미리 줘서 그 대사를 고치는 이유가 내 입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역할이만 만약에 이런 말투를 안 할 텐데 라는 걸 만들어 나가면서 고치는 건데 그 포인트도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다 보면 안 맞는 옷 입은 기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객들도 알아요. 어색하다는 느낌. 네. 제가 제일 끔찍하게 어색한 역할을 본 게요. 그 바다로 간 해적에서 네. 손예진 씨가 네.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죠?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영화가 재밌는 영화였거든요. 나름.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재밌었다. 예, 의외로 너무 재밌어서 저도 막 빵빵 터지면서 보다가 소연 씨가 딱 나오면 갑자기 저도 나요 이제. 마치 다른 영화를 네, 두 마치 편을 같이 보는 듯한 두 편을 느낌이었어요. 보듯이. 왜 연기가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도 있고 네. 소연 씨가 액션도 해야 되고 어쨌든 역할이 이제 산적 로맨스도 해야 그 되고. 해적 두목으로서 해적 두목을 해야 되거든요. 카리스마 여자분이 있게, 예. 카리스마 있게. 근데 이제 일단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액션도 너무 흐느적해서 근데 요즘에 CG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도 흐느적해 보일 정도면 원본이 어떻단 얘기일까요? 이게 과연. 네, 그래서 정말 왜 캐릭터를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근데 버드맨은 진짜 다들 캐릭터들을 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네. 롱테이크로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연기를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NG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요 촬영 쪽에서도 NG가 날 수 있어요. 그쵸, 놓치고 맞아요. 네. 이러면 근데 그거를 다들 모두가 해낸 데는 이제 연기자들의 어떤 그 연구와 노력이 분명히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거란 얘기죠. 이거 찍을 당시에 엠마 스톤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같이 찍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NG도 제일 많이 냈다고. 네. 그리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리건 톰슨의 변호사 역할을 나왔던 남자 있었죠. 네, 변호사. 예.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행오버에 나왔던 그 또라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미지 배신 행오버가 잘했다. 행오버라고 술 마시고 행오버라는 이렇게, 코미디 영화 맛있네요. 있어요. 네. 와. 그 듀데이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하여간에 거기서 다 또라이 역할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NG를 한 번도 안 냈대요. 와. 촬영 때까지. 대단한. 진짜 근데 연기를 잘할 것 같은 게요. 행오버 보면 진짜 정말 바보 같은 연기 정말 잘해요. 난 이 사람이 최고예요. 행오버랑 듀데이트 나온 거 보고 계속 이런 영화만 나오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이미지를 확 바꿀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네, 맞아요. 포인트들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사실 헐리우드를 까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까죠. 네, 브로드웨이 연극 바닥을 굉장히 그 연기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 비평가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너 같은 헐리우드 스타가 여기 와서 네가 연극을 하는 바람에 정말 여기서 연극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너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난 널 무조건 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헐리우드 연극 바닥은 정말 예술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되게 보여주고 헐리우드를 굉장히 까는데 이 영화도 헐리우드 영화고 그리고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들이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참 이 부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전체적으로 영화 주제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다 주제는 제가 보기엔 모순 같아요. 네, 모순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모순 되게 많더라고요. 비평가도 처음에는 리건 톰슨을 인정 안 하긴 하지만 끝까지 인정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리건 톰슨의 마지막 그 행동으로 인해서 리건 톰슨을 인정한 것 같은 그 머릿글에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지에서 나온 예기치 못한 미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어 제목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버드맨이었지만 버드맨 5월 해가지고 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지에서 나온 예기치 못한 미덕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가로치고 그게 나왔었어요. 그런 거 보면 감독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리고 제목도 그 한국에서 버드맨이라고 개봉한 거는 좀 나쁘진 않은데 버드맨 5월이 정말 뜻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치고 그거 빼도요. 버드맨 또는 그렇죠. 근데 그 버드맨이 지금 그 버드맨이 아닌 자아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버드맨이거나 아니면 아닌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포인트를 제목으로 진 것 같아서 야 이건 제목도 정말 신경 써서 잘 졌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그 영화가 그 버드맨의 의식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중부양하고 저는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아예 줄거리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공중부양하고 막 뭘 깨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가 이제 막 결국에 이렇게 상상이었죠. 상상이고 아니면 직접 손으로 집어 던지는 거를 마치 이게 뭐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저 약간 좀
뭐 다 그래 뭐 표현하고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뭐 다 좋다 그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연극이 초연이 되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초연이 되기 전날 물론 이게 뭐 힘들고 그런 중압감이 느껴졌겠죠. 근데 하늘을 나르면서 이제 그 극장에 도착을 하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택시를 타고 온 거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왜 그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네. 갑자기 왜 이 장면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거기에 되게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예, 예. 그 제가 보니까 택시에서 내린 것도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근데 느끼게 들어가니까 했죠. 택시 아저씨가 왜 돈을 받고 돈, 나왔지만 예, 예, 그게 예. 들어가서 누구 돈을 받고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택시비를 안 내고 네네.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택시비를 안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택시는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걸로 했는데 예, 예, 예. 사실은 감독은요, 제가 보기엔 끝까지 이 사람이 진짜 초능력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택시에서 아닌 게 내리는 왜냐면 거는 나중에 안 그 보여주잖아요. 본인이 되게 열이 받아서 막 전구 깨트리고 막 네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누구지? 네, 주인공 그쵸. 남자랑 싸우다가 들어와서 막 깨트리고 하는데 막상 친구가 딱 들어왔을 때는 손으로 친구, 깨고 예, 손으로 손으로. 깨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각이 그러니까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다 막 초능력 쓰는 것처럼 그렇죠. 온전한 그 자아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딴 사람이 삼자가 들어오면 3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예, 맞아요. 하거든요. 예, 예. 그 연출을 정말 잘했다고 네. 느낀 게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공중에 떠 있고 하면서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의 그 환청이 들리면서 자기는 특별하다. 너의 이 능력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하면서 정신병자가 환청이 들리면서 자기가 총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감독은 표현을 하고 그 관객 여러분들께는 끝에 약간 실마리를 줘서 이렇게 아예 저 사람 혼자서 하는 걸 거라고 하지만 그냥 끝에 엔딩을 보면서 전 감독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얘기를 왜 그 택시 장면을 넣었는지 택시가 아니라 나는 장면을 중간에 그러니까 그게 전날 왜 그거를 그게 이제 그 리건 톰슨이 실제로 날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온 거는데 착각을 그렇게 해서 한 걸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이중적인 저는 의미로 날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진 왜 않거든요. 그러냐면 그냥 택시가 생각을 상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왜 사람은. 그러냐면 택시에서 리건 톰슨이 내려서 택시 기사가 리건 톰슨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아서 내려서 들어갔고 예,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택시 타고 내렸는데 그 사람의 돈을 받으러 쫓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인 그럴 수 표현으로 있죠. 예, 같이 예. 표현할 수도 있다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장면이 왜 없어도 아까 왜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라 있을까? 장면 이 장면이 없어도 의식의 흐름이나 아니면 네. 이야기 전개상 오류가 없거든요. 날아다니는 장면은 왜 이 장면이 제가 필요했을까? 예. 광고에 넣으려고 일부러 저는 그 광고에 넣으려고 스팟에 네. 그래서 넣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있어요. 사실 버드맨이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그 버드맨이었던 시절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버드맨이라는 어떤 그 기억이 이 사람의 평생 인생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자기가 네. 만족하는 그 부분, 그렇죠. 그걸 위해서 계속 뭘 해보는 거잖아요. 이 시점, 애증 관계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이죠. 네네네, 그렇죠. 증오가 있나요 거기에? 버드맨 싫어하잖아요. 배드맨- 말 걸지 말라 버드맨을 그러고.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연기를 정말 사랑하는데 예, 예. 모든 사람들이 얘를 그냥 액션 스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드맨 포스터도 찢어버리잖아요. 던져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속박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쵸, 그쵸. 그럴 수 본인이 있죠. 그 정점까지 그렇게 인기 있고 다시 유명해지고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네. 그게 그걸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액션 스타일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자기로 하여금 중압감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해도 자기는 버즈맨밖에 안 된다고. 자기는 버즈맨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고 이제 날라다니는. 근데 자기 몸을 보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버드맨을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예를 들면 섹시 스타들도 그러잖아요. 본인은 섹시 스타로 떴지만 네. 그거 말고 다른 이미지도 막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예, 그런 일종의 그런 거 아닐까. 계속 그거만을 요구하고 평생 쫓아다니는 꼬리표인 예,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이제 할머니가 돼서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그렇죠. 사람들은 그 할머니인 자기를 원하지 않고 섹시 스타만 원하고 원하니까. 있죠. 맞죠. 근데 이미 그건 지나갔고 뭐 지나갔죠. 다시는 할수 그런 맥락 없는데. 비슷한 맥락인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와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이제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 그런 대중 예술이 좀 그 정말로 예술가 같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그렇죠. 이런 포인트도 보여주고 있어요. 버드맨이 날아다니는 씬은 제가 보기엔 그냥 그 버드맨을 추억할 때 이 사람이 추억할 때 가장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그날 아침이잖아요. 그 프리뷰 끝나고 네, 초연하는 날. 예, 초연 예, 예. 아침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초연 아침에 당당하게 그래 나 오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당당함의 표현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나는 싶기도 그 해요. 부분이 당당함의 표현인가요, 그게? 난 그 부분이 기억은 나는데 왜 어디 붙은 부분이 왜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그게 안 나? 왜냐면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되게 왜 저 장면이 그게 감독이 그거죠. 그 평론가한테 막말하고 나서 그 맞아요. 쪽지 아침에- 버리고 아침에 길거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거짓골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왜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저렇게 날아다닐까? 아니, 저게 팬티만 중압감 입지 그때는 않았어요. 팬티 안 입고 다 입었죠. 날라다니는 트렌치 건 코트까지 입었죠. 트렌치 코트 입고 아, 날아다니죠. 저게 중압감의 표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는 부분이요. 코트가 약간 슈퍼맨 망토처럼 CG로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한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게 바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슈퍼맨의 한 장면처럼 망토가 이렇게 네, 일부러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코트가 장면들. 그런 식으로 네.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대충 생각이 나는데 제 생각에도 그게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자신감의 돌아왔다라는 느낌. 그런데 같아요. 되게 몰골이 막 거지 같잖아요. 그러기 약간.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은 나중에 얘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연극하다가 좀 쉬는 타임이고 피주머니 차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연습할 네. 때인데 자기 딸이 이제 그 배우랑 키스하는 거 뭔가 보고. 키스하는 걸 보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잖아요. 네. 근데 옷을 다 벗고 그때 팬티만 입고 그죠? 그때는 팬티만 입고죠.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하고 나서 이제 잠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나간 거 아니었다. 뭐 가운 있었는데 가운이 걸려가지고 걸려서 팬티만 입게 벗고 됐죠. 예. 그 사람들이 뭐 사진도 찍어요. 막 얘가 버드맨이다, 배드 뭐. 버드맨이다 막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서 대사를 딱 치잖아요. 그 장면이 전 너무 인상 깊은 게 그 바람핀 여자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다 발가벗겨진 상황에서 총도 없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이 전체 영화에서 가장 뭐 맨 마지막 장면 빼고 그거는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일 압권이었던 게 딱 그 사람을 보여주는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본인은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으로 거길 지나가 와서 딱 던지잖아요 대사를.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무대를 가죠. 근데 저는 그게 이 모든 영화에서 정수, 그쵸. 핵심 부분 그 장면이 제일 압권인 장면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약간 그 연기도 너무 뛰어났고 완전 그 있잖아요. 발가벗겨져서 진짜 얼마나 담배 피러 나갔는데 문 잠겨가지고 급하긴 급하고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완전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자아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 코트가 걸렸을 때도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아무도 들은 채 만채 들은 채 완전 안 들리니까. 아니 안에서 네. 열 수가 없죠. 열 수도 없고. 이게 밖에서는 안에서 열 수 있는데 안에서만 밖에서 열 못 수 열어요. 밖에서 있죠. 못 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방음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리지가 않을 거란 안 말이죠. 들리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 자체도 아마 네. 리검 톰슨 역할도 버드맨 이후에 되게 여러 군데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발가벗겨진 채로 되게 길잖아요. 네, 네. 오랜 시간을 살다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발게 벗겨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심지어는
소중한 도구인 총 하나 없이 네, 총도 맨손으로 없고 쳐들어가서 왜 날 부인은 살해하지 않는 바람핀 거야. 상태고 뭐 그런 걸 말하는 되게 좋은 네, 장면이 네.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너무 그게 그 전에 뭐 연습하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 네. 장면이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연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거는 완전히 왜 진짜 본인이 얼마나 그 사이에 팬티만 입고 걸어오면서 그 받았던 치욕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았던 울분이 인생인 팍 거죠. 터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거리를 걸어오는 팬티만 입고 걸어오는 자기 자신. 그리고 사람들은 버드맨을 기억해서 와 버드맨 걸어간다고 막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근데 본인은 그 싫은 거죠. 발가벗겨진 느낌이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딱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진짜 같아서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예. 리허설할 때 그 가발 쓴 모습도 오히려 되게 가짜 티 나게 네, 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감독이 연출을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더 가짜 같이. 예, 예. 그리고 대사도 그 마이크가 그 빨간색 점 보이는 총 치우라고 예, 예. 그 말도 더 일부러 그렇죠. 넣은 것 같은. 네. 네. 그러니까 복선들이 많아요. 네, 보면 맞아요. 맨 처음 나온 복선이 어떻게 얼굴에 대고 총을 쐈는데 안 죽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게 대사로 나오죠. 네. 연극에서 대사로 해요. 그리고 그 빨간 총에 빨간 구멍 진짜 총처럼 할 수 없어 이런 부분도 이제 다 복선이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진짜로 진짜 쏴. 총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쏴버려. 쏘는데 진짜로 안 죽죠. 그렇죠. 네, 해파리가 쐈는데 그 해파리는 결국에 앞뒤 장면에선 해파리가 죽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장면도 되게 파리가 나왔다고. 해파리요. 예. 그 잠깐 나와요. 유성 떨어진 장면 쫙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맨 끝에. 리건 톰슨이 아 진짜. 리건 톰슨이 얼굴을 쏜 다음에 병원에서 깨기 전에 예, 예. 잠깐 나와요.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퍼져 있는 해파리들. 이 영화는 정말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곱씹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런 영화 그런 되게 영화들 좋거든요. 좋아요. 예, 예. 자, 버드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곡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뒤로 별 히트곡 없이 오랫동안 음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디스를 저렇게 하시네요. 네, 아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버드맨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인디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렸을 때 다른 그 메이저 그러니까 대중 음악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시켜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네.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 아이돌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마케팅이 잘 돼 있는 그런 네, 가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저를 실제로 뭐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음악 하는데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일을 한다. 뭐 이래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얘가 훨씬 나보다 인기가 많은데 네, 얘가 왜 날 부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인기 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것들을 버틴 것 같아요. 자긴 정말로 대중예술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예술성이 높은 대중예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상황이 그냥 대중음악, 그냥 진짜 대중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이 친구들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음악도 제대로 못 해본 상태로 그렇죠. 인기는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버드맨에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헐리우드 액션 스타 말 그대로 히어로물에 나왔던 사람이 자기는 연기를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죠. 말하면서.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찮은 히어로물 스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이런 포인트에서 그거를 감당을 못해낸 어떤 느낌을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본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음악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영화계에서도 그런 그 연기하는 스타분들도 많을 거예요. 연기력 그렇죠. 예. 혹은 자기는 연기력이 있는데 네. 연기력이 정말 뛰어날 필요 없는 작품들만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인기가 없어지니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연기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도 못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대부분 인생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주팔자 같은 게 있고 그걸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될 놈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운에 따라서 그렇게 거의 자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약간 텔레비 나와서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텔레비. 네, 텔레비전 네.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 자기의 그 과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씁쓸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만약에 똑같은 실력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한 명은 운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은 99명, 예, 100명.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9,999명은 그냥 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해보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를 모든 사람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망할 게 있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된 겁니다라고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노력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인생 그냥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타고난 운이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노력은 다 그쵸. 하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은 다 하고 일단 그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노력은 네, 누구나 그쵸. 똑같이 한다는 걸 베이스로 깔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 근데 안 한 사람은 이제 안 한.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주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많죠. 네. 많죠. 제가 아는 영화 인생이 감독님이 이상하게 안 풀리고.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이 저랑 술을 마시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어. 잘해야 돼. 찌찌뽕. 열심히는 전부 다 해.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서 잘해야 돼.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잘해야 돼.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네. 이제 저한테는 사실 제가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주위 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주위에서는. 그래갖고 맨날 이런 거 물어봐요. 그때 정말 그때 잠깐 뭐 이렇게 뭔가 음악도 많이 알리고 이럴 때 뭔가 좀 더 해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것도 내 운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운대가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뭔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들어갈 때나 네. 시험 이게 뭐 언론고시라고 올라온고시라고 하죠. 뭐 네. 그런 걸 붙을 때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잘 될 때는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몰리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간절히 너무나 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모든 기운들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럴 그럴 때 때가 있죠. 뭔가 이건 진짜 잘 되고 있어.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리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 중에 노력 꼭 해야 된다. 노력해라. 노력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기회가 노력하는 사람한테 가면 진짜 그 사람은 뭘 이뤄요. 진짜로. 진짜 기회가 되죠. 근데 정말 노력하는 사람 중에 기회가 안 닿는 사람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꾸로 노력 하나도 안 했는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쵸, 그것도 근데 있죠. 그것도 망해요. 그것도 못 잡거든. 왜냐면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뭘 한 게 있어요, 잡지.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력은 다 해서 베이스는 깔아놓고, 그렇죠. 그때부터 잡아야죠. 이제 운이 오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제가 같아요. 생각하기에는 물론 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안 오고, 그건 정말 저는 진짜 사주팔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주팔자가 대부분 사람들은 운이 한 번, 두 번, 인생에 있어서 운은 한두 번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운이 들어올 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제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뭐 더 성공해서 너도 이제 뭐 무한도전도 나가고, 뭐 1박 2일도 나가고, 뭐 해야지. 런닝맨도 나가고. 근데 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거꾸로. 그건 제 꿈이 아니라 당신의 꿈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체면인 것 같아요. 그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는
자기한테 달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불행하고 배고프고 막 이런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자기 만족이고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지 이거를 계속 불만을 가져서 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그냥 불행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마인드 네. 컨트롤을 하고 그래야 맞아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버드맨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버드맨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요. 네. 일단 총으로 자살은 실패하잖아요. 네. 자, 실패한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 버드맨 가면 같은 그렇죠. 예. 저거를 쓰게 되죠. 예. 그리고 그걸 벗겨내고 날아간 건지 뛰어내린 건지 모를 모호한 열린 결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자기 얼굴에다가 총을 쏜다는 건요. 끝까지 가서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총을 머리에 쏴서 자살하는 게 해탈로 보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살았을 때 그러니까 어. 죽을 때 말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잖아요. 네, 저는 그 총 쏜 게 네. 해탈이라기보다도 총 너무나 쏜거 말고. 성공하고 싶어서 진짜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총 쏜 때 말고 네, 다시 깨어났을 때 다시 자살할 깨어났을 때, 때. 다시 깨어났을 자신이 때 그토록 싫어하던 버드맨 가면을 쓴 것처럼 해서 깨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네. 뭐 했는데 살아났으니 그냥 살아야겠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끝까지 가보니까 아이고 뭐 세상 만사 다 별거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공술의 공수가 같은. 그죠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 생각할 순간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저는 뭐 버드맨 가면을 썼다기보다 기사도 좋게 나오고 네네네. 걱정했던 네네. 그 누구죠? 그 주위 사람들 다 평론가, 좋아하죠. 예, 주위 사람 좋아하고 뭐 네. 그건 그 전이고,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심지어 딸도 좋아하고. 네. 그렇죠. 성공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가 이 뭐라고 할까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해지길 원했지만 진짜로 원한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답은 딸의 표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 불안해서 불렀는데 그죠 표정이 무서웠어요. 딸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씁쓸하게 보기도 그러니까 하고. 딸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고민이 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해서 했는데 이 아버지가 자살을 한 거예요. 밑을 보고 표정이 이랬다가 위를 보면서 웃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살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죽음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자살 편안해지셨구나라는 그런 표정이지 그죠, 않을까. 자살했다에. 이제 아버지가 그 예.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됐구나. 이제 날아갔구나. 정말 날아갔구나라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했거든요. 아니 어제 총 쏜 사람이 얼굴에다가 다음날 또 뛰어내렸으니 진짜 이 사람 정말 죽고 아이러니죠. 싶었구나. 예. 정말 죽고 싶었구나. 그냥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그런 표정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이제 정말 영원한 자유를 느끼는 거지. 이 그렇죠, 속박에서 그렇죠. 벗어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정말 편안해지셨구나. 근데 왜냐면 계속 영화 중간중간에 그러잖아요. 막 아버지 네가 뭐 지금 받는 고통이 어떻고 뭐 네. 지금 잘 못 나가면서 더 이렇게 하고 싶지. 딸은 아버지를 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뭐 대마초 했을 때 아버지한테 퍼붓는 그 말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점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 스트레스나 뭐 압박감 이런 건데, 이 연극이 유명해지고 나서도 아버지는 전혀 기쁘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네.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자살을 함으로 해서 그 모든 거에 이제 벗어날 수 굴레를 있으니까, 벗어날 수 굴레를 있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딸은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그러니까 밑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았어요. 계속 불안해하다가 분명 밑을 확인했다 그거죠. 그러면서 위를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의식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식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의식이 이제 날아가는 걸 본 거죠. 그렇죠. 예. 고스트. 원래는 실제로 죽어 있었겠죠.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요? 저는 일단은 앞에부터 계속 그 버드맨이 나르고 중간에도 계속 나르고 하잖아요. 그 나른 장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약간 이거는 그냥 해학적 좀 관객들을 좀 놀리고 싶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감독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열린 결말. 예, 그렇죠. 창문 열어놓고 딸이 하늘을 쳐다보고 또 누가 나르는 걸 본 것처럼, 아빠가 나르는 걸 본 것처럼 표정을 짓고 끝내서 그냥 에이 속았지 뭐 이런 감독의 어떤 그런 재치, 네, 그냥 이렇게 끝내고 그럴 수 싶었던 있을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저는 저는 약간 지금 두 분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되게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전 동시에 다 느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 처음에 이제 역시 영화 감독이라 달라.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취향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총을 얼굴에 쏘고 깨어났을 때 이제 버드맨 가면을 벗어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혼자 벗어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뒤에 계속 자신한테 말 걸어왔던 버드맨이 말을 안 걸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창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딸 입장에서 보기에 아버지가 침대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벗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으면 일단 아래를 보겠죠. 그렇죠. 그 뒤에 올려봤을 때 날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떨어져서 죽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니면 어딘가 매달려 있는 아버지를 보고 되게 그 표정이 되게 밝은 표정은 아니었잖아요. 약간 씁쓸한, 아니, 밑에는 되게 씁쓸하고 올리면서 어떨떨한, 웃었죠. 네. 이렇게 뭘까 되게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리건 톰슨은 나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의 비명이나 뭐 찻소리라든가 그런 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중요한 거는 아닌 부분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실제로 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중간에 계속 날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 거지. 그쵸, 근데 그거 딸이 죽어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리건 톰슨이 실제로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건 톰슨이 계속 프레임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순간만큼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운 자기 자신이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가야 돼서 네. 평점만 얘기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네, 그러면 미야기 제가 사실 씨 오늘 중간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가야 평점과 돼가지고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뭐죠? 맨 뒤에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리고 네. 하나씩 하고 한 줄 평 하고, 이제 이걸 추천할지 안 추천할지와 네. 별점 정도.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곱씹는 영화 좋아해요. 계속 네, 생각하게끔 네. 해서 막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영화 장면 뭐지?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의도한 게 뭐지? 계속 분석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고, 네. 한 5점 만점에 4.5점 정도. 오. 예. 이때까지 처음이죠, 이런 영화를. 그러네요.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빴던 만약에 점. 생각하는 게 싫은 사람이라면 굳이 머리 아픈 사람. 사는 게 힘드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막 네. 막 힘들게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은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주 영화는 그 두 개 저번에 말씀하신 거에서 하시는 그 거죠? 중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하나 집어넣었어요. 뭐요? 그 나이트크롤러. 나이트크롤러를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소셜포비아, 둘 중에 하나 정하려고. 소셜포비아 봅시다. 소셜포비아요. 나이트클럽. 나이트크롤러 뭔지 아세요? 뭔지 몰라요. 나이트크롤러가 뭐냐면 기자 얘기예요. 근데 자극적인 기사를 쫓게 되는 기자 얘기라서 우리랑 좀 어울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일단 한 분은 그럼 탈락하시고요. 탈락이라니요. 자, 미야기 씨가 떠나시고 네. 남자 둘이서 칙칙한 오붓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까먹었어요 지금. 리건 톰슨이 나가면서 하늘을 날게 되는 의미와 그런 얘기 네네네. 있었죠. 저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네. 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요건 약간 생뚱맞고 좀 네. 독특한 제 생각인데, 네.
이 주인공이 네. 원래 초능력자인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영화 CG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나는 거죠. 실제로 버드맨을 하면서 CG 없이 줄 안 매달고 막 찍으니까 감독도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해프닝 같은 아니면은 실제로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G 같은 걸 뭐 와이어 걸고 다 날았겠죠.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실제로 날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해서 그 영화가 완성도가 높아져서 1, 2, 3편 연달아 히트를 치는 그런 그렇죠. 시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겠다. 감독이 노린 것 같아요. 네, 그 택시자면도 감독이, 일부러 맞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중적인 의미를 주기 그렇죠. 위해서 쫓아 들어간 것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위혁기 씨 계실 적에 물건을 초능력으로 던지다가 손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초능력자가 꼭 손으로 던질 수 있죠. 손으로 던질 수 있죠. 못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뿅뿅뿅뿅 하다가도 더 열받으면 네, 손 손으로 잡고 할 수 있죠. 집어넣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초능력자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 실제로 영화가 나올 수도 있죠. 조금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되게 한 컷 같잖아요. 또 연출에 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제가 이 컷을 세봤어요. 네. 몇 컷 정도 됐을까? 네.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세기로는 16컷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영화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듣고 가서 전 그거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일단 영화 시작할 때부터 저도 세고 싶었어요. 근데 예.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영화가 몰입도가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세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저도 이제 딱 16컷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나왔던 컷들을 못 셌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네네. 갑자기 이게 계속 이어지네? 컷이 이어지는데 하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덧셈을 한 거죠. 나중에 보고 나서 그랬더니 대략 한 16컷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자르는 포인트를 보면요, 네. 뭐 이렇게 어둠 속을 확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네. 좀 뻔한 예, 예, 포인트도 예, 예. 있고 좀 신중하게 CG를 써서 한 것 같은 예. 좀 그런 장면도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에드워드 노튼이 처음 그 극장에 오디션 보러 오는 오디션 본다고 해야 되나 뭐 하는 씬 있죠.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위에 있다가 이렇게 계단 타서 이렇게 화면만 내려오다가 드럼 소리와 함께 네. 그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쩐 하고 또 나타나요. 그래서 네. 이런 포인트는 분명히 잘랐을 텐데 어떻게 잘랐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필름을 썼다고 치면 최대 찍을 수 있는 분량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렇죠. 근데 디지털은 좀 더 갈 수 있다 쳐도 일부러 디지털도 20분 정도로 끊어지게 촬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뭐 DSLR이 있으시든가 캠코더라면 좀 이게 좀 틀린데 DSLR 같은 거 보면 뭐 오디 시리즈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풀 HD 촬영할 때 한 20분 정도로 락이 걸려요. 네. 메모리 카드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장치를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간에 일단 촬영 감독이 대충 사람들이 예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그라비티 촬영 감독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2회 연속 네. 촬영상을 받은 되게 드문 경우인데 네. 이런 영화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 예전에 시도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히치콕 영화 중에 네네. 1984년도에 로프란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똑같이 스릴러 영화인데 네. 80분이 한 컷으로 보여요. 쫙 이어서 한 컷. 근데 흑백 영화인데 이게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치시면 이제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아예 풀어놨어요. 그래서 잘했네요. 예. 또 명작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히치콕 치거나 아니면은 로프라고 치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아마 한글 자막도 친절하게 달려 있으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롱테이크, 네. 원테이크 기법이 사실 원테이크는 한 번 끄는 거를 원테이크로 하고요. 롱테이크는 길게 찍는 액션부터 컷까지를 테이크라 부르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나 되게 꿈꿔오는 한 번씩은 꼭 해보고 싶은 그렇죠.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기법인데 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네, 쉽지 않죠. 저도 영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찍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고 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이제 좀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법인데 저는 그 기법을 썼다고 해서 그냥 감독이 이 기법을 쓰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영화를 보고 네. 깜짝 놀란 게요. 연극이나 뮤지컬 보러 가시면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연극하고 그렇죠. 뮤지컬을. 그렇죠. 중간에 15분 쉬는 거 빼고는 쭉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배경이나 배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씬에서 씬으로 이어질 때 쫙쫙쫙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 영화가 바로 연극 무대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인데 불구하고 연극을 얘기하는 그렇죠. 영화죠. 영화에서 연극 얘기하고 있으니까 촬영도 네. 연극처럼 하고 맞아요.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구나라는 네. 걸 보면서 알게 돼서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뭐 감독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작자도 그렇고 정말 고뇌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캐스팅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리건 톰슨 역에 정말 배트맨을 했던 사람이 그렇죠. 들어있고 깽판 치는 역할에 실제로 깽판을 쳤던 사람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엠마 스톤도 물론 실제 제가 삶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지 A라는 영화에서 그 막 나가는 아이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캐스팅조차도 되게 신경 많이 썼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 개봉한 지가 좀 지난 영화들이라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역할 중에 캐스팅이 누가 가장 먼저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주인공이 가장 먼저 됐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래요. 아, 보니까 나오미 와츠가 아.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원작 시나리오에서 과연 버드맨은 어떤 의미를 썼던 걸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마이클 키튼이 이거를 한다고 생각해서 고친 그건 걸까? 아니겠죠. 아니면 애초에 마이클 키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히어로물 특히 망토를 휘날리는 역할을 그런 배우 중에 고르려고 했을까? 나중에 버드맨이라고 바꾼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히어로물을 감독이 많이 생각했다는 걸 느끼는 게 자신이 비행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특정 인물을 먼저 생각할 거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배트맨에 그 마이클 키튼 이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제너미 레너를 불러서 그런 역할을 시켜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어벤져스에서 호크아이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망토를 입힌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망토를 입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여튼간에 그런 히어로물에 대한 감독과 그런 제작사 그리고 헐리우드의 그런 생각을 좀 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온갖 캐릭터들을 온갖 유명한 배우들을 다 히어로물에 처박고 있는 심정이잖아요. DC와 지금 마블 사실 싸움에서. 네, 그렇죠. DC하고요. 네. 마블이 히어로물을 많이 만들면서 사실 저희 히어로물에 되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는 되게 행복한 순간일 수 있겠지만 헐리우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네. 히어로물이 꽉 잡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맞아요. 개봉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어벤져스에 판타스틱 4가 또 새로 나오더라고요. 리부트돼서. 근데 거기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마블 캐릭터긴 한데요. 판타스틱 4가 아 그래요? 판타스틱 4는 20세기 복수 갖고 있어요. 그 그래서요? 엑스맨과 같이. 그래서 엑스맨하고는 합쳐질 수가 있을 법한데 그 마블 어벤져스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리부트 또 하길래 네네. 야 리부트를 이것도 하면 이 애들이 다 모여갖고 뭘 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근데 리부트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캡틴 아메리카가 겹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번엔 리부트 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20세기 폭스니까 20세기 폭스하고 합쳐지진 있어서 않을 거다. 합쳐질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어벤져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벤져스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게 9일이잖아요. 네네. 3월 9일인데 미국에서 이미 예매가 풀렸어요. 2달 전에. 야, 2달 남았는데. 예, 근데 예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벤져스 2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헐리우드에서도 극장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어쩌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큰일 그 나겠는데요? 감독을 저는 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믿기 시작했어요. 어벤져스 1편을 보고. 그래가지고 2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독이 어쨌든 같은 감독이 지금 네, 계속 1편, 2편이 같은 감독이에요. 네. 어벤져스는 노스 웨스턴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 감독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캐릭터를 잘 살리면서 잘 이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지금 것 같아요. 잠깐 샜지만 어쨌든 네. 어벤져스나 이런 히어로물들 있잖아요. 요즘 히어로물들 진짜 정말 재밌게 싸우고 재밌게 부시고 네, 그거를
감동적으로 이어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계속 버드맨도 기대하고 있어요. 버드맨도 약간의 그런 장면들이 있죠. 혜성이 떨어져서 막 뽀개지고 이렇게 괴물 로봇가 나가지고 서로 괴물 싸우고. 로버트가 괴물 그 버드 로버트 봤잖아요. 네. 그 버드맨에서 약간 팀버튼 캐릭터 같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저는 약간 그 그러니까. 느낌을 받았거든요. 팀버튼의 캐릭터들이 어딘가 있잖아요. 부족한 느낌의 네네네. 적들이 있는 거. 이것도 팀버튼 캐릭터를 좀 이렇게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전 했어요. 처음에 그 새가 나올 적에 버드맨이 그걸 타거나 그걸 조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악당이 돼요. 악당이죠. 버드맨이 새랑 싸운다는 것조차도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주제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새들의 생각이 전쟁인가? 나중에 들었었어요. 웃기더라고요. 버드맨인데 날기도 날지만 초능력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새 로봇가 나오는데 새 로봇이랑 싸우고 있고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여튼간에 어벤져스 2는 제가 4월달 중에 한번 네. 날짜 잡아서 특집으로 한번 어벤져스를 아무도 안 보신,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도 안 보고 헐크도 안 보고 토르도 안 보고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뜨문뜨문 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벤져스 2를 보기 전에 이야기를 싹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특집으로. 어벤져스는 아예 2주로 해갖고요. 네, 그러니까 한 주는 어벤져스 전 이야기. 네, 전 이야기 하고요. 네. 그리고 개봉 주에 맞춰서 저희 네. 또 그 어벤져스를 보고 와서 어벤져스 2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해요. 네. 자, 그럼 버드맨으로 돌아와서 이제 네.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버드맨? 네 좋습니다. 어벤져스를 자꾸 버드맨 네. 버드맨을 보시고 나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리고 뭐 한 줄 평 그리고 추천할지 비추천할지 그리고 별점. 저 버드맨에 대해서요. 네. 좋았던 점은 사실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창작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를 또 생각해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점. 영화에서 연극을 얘기하는데 그걸 연극 기법으로 촬영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더 창작은 사실 끊임없겠다. 그냥 우리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걸 접합하면서 계속 대중예술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나빴던 점은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동양인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근데 왜 동양인 딱 2명 나오는데 그 2명에 대한 한 명이죠. 맨 처음에 꽃집 아저씨와 살짝 뒤에 비친 맞아. 꽃집 아저씨와 기자 이제 2명 딱 나오는데 그 2명을 비하했을까? 그냥 이 사람도 약간 멕시칸을 비하하는 걸 fucking chili 이런 거를 해줘야 정신을 차릴까? 좀 이거는 정말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리지도 않던데 젊은 패기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위아더 월드 시대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 줄 평은 좋은 영화가 재밌기 쉽지 않은데 재미있다 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어요. 별점은 제가 진짜 이거 5점 다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정말 좀 짜증나서 4점 주고 싶어요. 하나만 깎을게요. 네. 저는 좋았던 점은 뭐 촬영, 편집, 구성, 뭐 배우 캐스팅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흠을 잡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나빴던 점을 굳이 따지자면 뭐 복잡한 내용 싫어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카메라도 계속 움직이고 맞아요. 이야기도 흐름도 너무 약간 많으니까 정신없긴 하죠. 어지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뭐 머리가 복잡해도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런 영화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연기자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해야 되는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그래서 강력 저는 추천입니다. 별점을 주자면 5점 만점에 4.5점을 저도 주고 싶습니다. 0.5점 왜 뺐어요? 0.5점은 완벽한데. 완벽하지만 좀 더 동양인이라서? 뭔가가 동양? 아니에요.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거는 이렇게 유심히 신경 쓰질 않았어요. 네. 김치라는 단어 자체도 약간 저는 문화 코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뭐 딱히 냄새나는 음식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대체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네네. 그게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중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는데
동양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도 영어를 못해요. 그렇겠죠. 예. 스페인 언어권이고 예. 그리고 포르투갈 언어권이고 있잖아요. 남미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LA나 그거 자체도 제가 보기엔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0.5점 왜 뺀 거예요? 제가 0.5점 뺀 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영화를 잘 보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이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는 영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봉 시기가 원래 이게 미국에서는 작년 11월에 개봉한 건데 물론 미국에서 11월 개봉한 것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노리고 그때 상을 받으러 개봉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더 늦게 상을 발표한 뒤에 개봉하려고 더 늦게 개봉하다 보니까 맞아요. 시기상으로 좀 그랬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영화인데 불구하고 관객들이 많이 안 볼 것 같아서 인터넷에 더 미리 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극장에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시간대가 애매모호했는지. 그렇군요.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소개할까요? 다음 주에는 뭐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영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소셜포비아를 준비했습니다. 개봉이 언제죠? 개봉이 목요일이죠. 네. 예, 이번 주 목요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이 되겠죠. 내일 개봉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 2회 버드맨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씹어먹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이야기와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불어 홍보할 것이나 광고하고 싶은 것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주소는 digestcine@gmail.com digestcine@gmail.com입니다. 본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